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석다운 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그 어떻게를 오늘 해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아메이 사업이 통해서 내가 내 삶을 좀 바꿔보겠다라고 마음은 먹으신 분들이죠. 맞나요? 그렇지 않은 분들 계시면 옆방으로 가셔야 돼요. 예, 오늘 초보자 계시면 혹시 옆방으로 가시고요. 이거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수단으로 아메이가 맞는 것 같아. 그럼 이제 그 다음은 뭐냐? 아메이 괜찮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해결하는 시간이거든요.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 아메이는요, 아메이가 쉬운 이유가 뭐냐면 방법이 있어요. 방법대로 하면 돼서 쉽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장사를 여러분이 하시거나 자영업을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가 정확하게 매뉴얼을 가르쳐 주지 않죠. 일반 사업을 하실 때, 장사를 하실 때나 사업을 하실 때 내가 그 위험 부담을 덜 안고 싶어서 뭘 하시냐 하면 돈을 내고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거예요. 맞나요? 그 대가잖아요. 근데 프랜차이즈도 쉽냐고요. 예. 내가 돈을 내서 노하우를 전수받는 대신에 그 노하우를 전수하는 사람들의 손아귀에 놀아놔야 되죠. 내가 돈을 내고 방법을 어떻게 그러니까 조금 편하게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위험 부담 없이 좀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 전수받으려고 프랜차이즈를 했는데 내가 종속되는 거죠. 예, 뭐 5년마다 한 번씩 인테리어를 바꾸라 하고 뭐 얼마마다 한 번씩 인테리어를 바꾸라 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요. 근데 아메이 사업은요. 종속되지 않지만 사업 노하우가 여러분한테 그대로 전해져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잘 돼야 자기도 잘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너무너무 대단한 원리인 거죠. 그래서 아메이 노하우 방법은 그대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아메이 하는 방법 저거 다 해요. 아메이 시스템이 뭐지? 시스템이 뭐 어려워. 뭐 방법 배우는 게 어려운 거 아니야? 아니요. 저 세 개가 제가 26년 사업을 해보니까요. 저 세 개가 다 해요. 아메이에서 배워야 될 거 저 세 가지만 배우시면 돼요. 예.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 세 가지예요. 자, 왼쪽이 뭐냐 하면 어떻게 아메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성장하려면 을 규정하고 있는 성공의 8단계 A 스텝이라 그래요. 오늘 배우실 거예요. 오른쪽 밑에 보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 10코어 10가지 행동 습관이 정해져 있는 거 10코어. 그걸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저 자세. 그러니까 시스템이 너무 대단하고 회사가 너무 대단하고 팀이 너무 대단해도 사업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아니, 제품 너무 대단하고, 아미. 회사 너무 대단하고, 시스템 너무 대단한 시스템이 딱 정해져 있고, 여러분들 각자의 팀도 대단한데, 왜 그 안에서 똑같이 사업을 하는 누군가는 되고 누군가는 안 되냐고요. 예, 그게 결국 자세예요, 자세. 그래서 저 세 가지만 여러분이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실천하시면 아메이 사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오늘은요, 저 성공의 8단계. 그룹마다, 팀마다 이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예, 저걸 운영하는 방식을 어떤 팀에서는 뭐 너잼 볼츠라 그러고 MBS라 그러고 뭐 다 다를 수 있는데 세 개밖에 없다고요, 다. 훑어 들어가 보면 저 세 개예요. 예, 오늘은 그래서 왼쪽에 성공의 8단계, How to Amway, 아메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런 방법대로 안 하면 잘 안 돼요. 오늘 그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준비되셨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공의 8단계는 단계라고 정해져 있어요. 성공의 8단계. 영어로 하면 뭐라고요? A 스텝이에요. A 포인트가 아니고 A 스텝이에요. 스텝이 뭐예요? 스텝 밟아야 되잖아, 스텝. 이거. 어? 춤출 때 스텝 잘못 밟으면, 자, 춤을 잘 못 추는데, 예, 그죠? 춤출 때 스텝 잡으면 꼬이잖아요. 그러니까 꼬이는 거예요, 잘못 밟으면. 가장 좋은 방법은 차례대로 밟는 거예요. 그래서 스텝이라고 나와요. 10가지 포인트가 아니고요. 8가지 포인트가 아니고 8개의 단계예요. 그럼 뭐부터 시작하라고요? 1단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거. 하다가 잘 안 돼요. 나는 초대는 잘 되는데 후속 조치가 안 돼. 나는 상담이 잘 안 돼. 나는 명단이 잘 안 적혀. 나는 전화가 잘 안 돼. 난 잘 안 만나죠. 뭐든지 어느 단계에서든지 잘 안 된다. 그럼 반드시 어디로 내려오셔야 되냐면 1단계로 다시 내려오세요. 잘 안 될 땐, 잘하고 있을 땐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잘 안 될 땐 다시 내려오셔서 다시 꿈 적으세요. 다시 목표를 세우시고요. 다시 결단하시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뒤에 가면서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단계로 돼 있다. 하다가 안 되면 뭐 하라?
다시 내려오라, 원점으로. 근데 안 내려오고 끝까지 버티면서 그 자리에서 계속 고수하세요. 안 돼요. 앞으로 못 나가요. 다시 내려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하나씩.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 써 있죠? 예. 아무리 좋은 게 주어져도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가 해결 안 되면 앞으로 나가질 못하거든요. 그걸 해결하는 게 꿈과 목표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꿈과 목표예요. 꿈과 목표. 왜 해야 되는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못 나간다 그랬습니다. 예, 한번 볼게요. 꿈과 목표. 자, 첫 번째 단계 꿈과 목표. 꿈이 뭐죠? 꿈이 뭐예요?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 삶이 바뀌려면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을 먼저 정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삶을 바꾸시려면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을 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걸 이룰 수 있는 도구를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엔 집중과 몰입을 통해서 완성의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삶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을 정한다. 그게 뭐죠? 꿈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니까 20대에 그렇게 품었던 청운의 꿈이 40대, 50대가 되면은 이 삶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후회할까요? 왜인 것 같으세요? 원하는 삶의 모습을 정하지 않은 채 도구를 찾았어요. 주위의 추천, 부모님이 이런 거 하면 어떻겠어? 내 친구가 하는 거 보니까 저게 좋아 보여. 예, 누가 아는 삼촌이 이거 해보래. 교수님이 이거 해보래. 이렇게 정한 거잖아요. 그죠? 그 도구를 가지고 열심히 살다 보니 돈은 좀 벌었을지언정 내 삶이 아닌 거야, 이게.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내가 원하는 삶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후회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애초부터 뭘 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뭔지부터 정하셨어야 돼요. 그걸 이룰 수 있는 도구를 찾았어야죠. 조금 돌아가더라도, 둘러가더라도. 맞지 않아요? 그죠? 아메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뭔지부터 정하셔야 돼요. 예, 그게 꿈과 목표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래에 원하는 모습을 먼저 그리는 것이 성공의 시작입니다. 갖고 싶고, 하고 싶고, 가보고 싶고, 되고 싶은 사람을 정해보세요. 저는 제 파트너들한테 추천하는 게 100가지 꿈 적어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100가지 꿈을 적는데 그냥 적으라니까 잘 못 적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적냐면 네 파트로 나누세요. 나누셔서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사람, 가보고 싶은 것 이렇게 해서 적어보면 좀 많이 적을 수 있어요. 왜 굳이 100가지냐? 그냥 한 50가지 적으니까 못 적겠는데 여기서 그만 적으면 안 돼요? 안 돼요. 30가지 적어보니까 적을 거 없는데 안 돼요. 짜내서라도 100가지를 적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랑 만나요. 여러분의 내면과 만나야 돼요. 20개, 30개만 적고 말잖아요? 그럼 이때까지 들었던 거 그냥 뭐, 그냥 사회에서 주입받았던 뭐, 집 사고 차 사고, 이거예요, 이거 그냥 이거. 부모님 용돈, 뭐, 이런 거밖에 안 적혀요, 여러분들. 근데 짠해서 적으면 결국 나를 만나요. 뭐가 있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내가 가고 싶은 거 어디가 있지? 내가 되고 싶은 게 뭐지? 짜셔야 돼. 짜셔서 100개를 채우세요. 채우시면 여러분과 만나게 되십니다. 아, 이게 내가 원하는 거였구나. 만나실 수 있어요. 예, 그걸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거를 글로 쓰시고, 말도 하시고, 시각화도 시키고, 저렇게 비전보드도 만드시고요. 비전보드는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꿈 중에서요, 꼭 이루고 싶은 거 한 10개에서 15개 뽑아보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신이, 여러분이 믿는 신이 야, 이거 다 못 이뤄주겠다, 내가. 이 중에서 10개만 골라라 하면 뭐 고르실 건지 골라보시고 붙이셔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가진 방법으로 쓰고 말하고 시각화시키고 이런 걸로요. 뭐 꿈을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저 비전보드 20년 전에 붙인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저기 있는 거 싹 다 이루었어요. 아, 하나 못 이루었다. 예, 우리 아들이 하버드 대학 가면 좋겠다 해서 저 하버드 대학 적어놨는데 여기 앉아있네. 예, 저기에. 예. 어릴 때 우리 아들이 그랬거든요. 하버드 대학 도서관에 가면 아이스크림을 공짜로 준다는 얘기가 공짜로 주거든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더니 하버드 대학 가고 싶다 그랬거든. 예, 근데 아메 하고 싶다 그래서 아메로 바꾸었어요. 예, 대부분의 것들을 다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보고 쓰고 내 뇌 속에 각인시키는 거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꿈 꼭 정해 보시고요. 사업을 처음 할 때부터 저는 여기서 뭘 배웠냐 하면 꿈꾸는 법을 배운 거예요. 삶의 방향을 정하래요.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이 어디로 가도 누구 하나 책임져 주는 사람 없다더라고요. 저는 처음부터 제가
모토로 삼았던 게 뭐냐면 저 문구예요. 리치의 책에 나오는 문구. 강한 가족은 필요하다면 가정을 위해 평생을 기꺼이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부모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면서 사명서라는 걸 제가 20몇 년 전에 적었어요. 나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적극 활용하여 하나님이 저한테 달란트 뭐 주신 것 같아요? 그지 말하는 거죠. 주신 것 같죠? 여러분이 봐도 그래서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다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영감을 주고 그걸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저런 사명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명대로 사는 방법이 저는 아메이를 잘하는 거더라고요. 아메이를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대로 사는 거더라고요. 예, 그게 딱 맞더라고요, 제 삶의 사명과. 예, 그리고 개인 헌법이라고 적어놨는데 저기 보시면 나는 가족의 경제적, 정신적, 영적 행복을 위하여 매일매일 최선을 다한다. 2번, 나는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하나님 잘한다. 3번, 나는 허락하신 모든 순간에 와 환경에 감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 해결보다 기회에 집중하며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 저렇게 내 삶의 방향을 정한 거죠. 저렇게 딱 정해놓고 그런 저런 것들을 저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건 뭐지? 적어 보니 이런 것들이 적히더라고요. 이런 꿈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예, 이런 꿈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00가지 꿈 꼭 적어 보시면 좋겠어요. 꼭요. 적고 시작하셔야 돼요. 왜 적고 시작하셔야 되냐면 내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 아멘 하는 거지. 그런데 내가 저런 사람들의 거절에 내가 왜 흔들려? 이게 돼야 돼요. 꿈이 없이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목표를 세우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몇 번만 거절당하면 바로 나가 떨어져요. 어떤 말이 딱 나오냐 하면, 아이고, 내가, 돈 이거 못 벌어서 내가 이거 아메 못 한다고, 안 한다고 내가 못 먹고 살까? 이렇게 돼요. 예. 괜히 내가 아메 한다 그래가지고 저런 눈총을 받고 내가, 아우, 막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결국 여러분들은 아메이를 그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벌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왜 한 거예요? 저는 왜 했냐면 저걸 이루려고 했어요. 강한 가족을 만들려고. 제가 직장을 다녔으면 못 이룰 일이라니까요. 자영업을 했으면 못 이룰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아메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작은 장애에도 흔들려요. 안 흔들려야 되잖아요. 예, 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이거 아메요. 장담하건대 오래 하면 되는 일이에요. 여기 혹시 20년 이상 아메 하신 분? 자, 보세요. 다 다이아몬드세요. 20년 이상 하면 다 돼요. 근데 왜 20년을 못 버티는 거예요? 왜요? 하다가 수많은 장애에 나가 떨어지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예. 되니까 있었지. 아니에요. 있어서 된 거예요. 예. 암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유부단해요. 굉장히 우유부단해요. 저를 필두로. 그래서 그만둘 시기를 놓쳤어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이 고민을 하다가 우유부단해서 못 그만두고 지금까지 한 거예요. 못 그만두고 하다 보니 되더라고요. 동의 안 하십니까? 우리 다문 사람들. 진짜라니까요. 예. 근데 그걸 버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꿈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꼭요, 진짜 여러분들 되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 놓치지 마시고 적으셔야 돼요. 아직 내가 못 적고 있다면 이거부터 적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요. 예. 세계에서 가장 성공했다는 덱스 예거 사장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키 크고 똑똑한 친구들은 많았지만 그들은 나보다 꿈이 작거나 없었다. 그것이 내가 성공한 비결이다. 뭐래요? 꿈이 결국에는 덱스 예거가 성공한 비결이에요. 덱스 예거가 그러신 줄 아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성공하신 분 중에 또 한 분이신 예, 홀리첸 여사도요. 예, 이 사업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은 바로 자신의 꿈에 대한 상상력이다 그러셨어요. 꿈이에요. 모든 성공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성공의 비결은 꿈이에요. 이게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진짜로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꿈 중에서요. 그걸 찾으시라는 거죠. 예. 성공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차이를 보면 이렇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직업이 있죠. 수단을 먼저 골라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인컴, 수입에 맞춰서 라이프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없고 라이프만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요. 직업을 고르기 전에 돈벌이를 구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를 먼저 정해요.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을 딴 말로 하면 꿈인 거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라는 라이프 스타일을 정해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살 수 있게 만드는
려면 수입이 얼마나 돼야 되냐를 정하는 거죠. 그러면 그 수입을 벌 수 있는 일이 뭐냐 정하는 거예요. 거꾸로 들어가죠. 이게 차이예요. 예. 아메이는 아마 여러분들이 밑에 방법으로 정하셨을 거예요. 어, 그죠? 미팅을 몇 번 듣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다 이거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기로 마음 먹었던 거 아니에요? 결국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꿈의 차이입니다. 꿈의 차이. 삶의 차이는 뭐가 만든다? 꿈의 차이가 만드는 겁니다. 예. 납득 가세요? 예, 여기까지 꿈 얘기예요. 꿈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20분 썼어요, 제가 지금. 제일 중요했어요. 꿈이 딱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 하셔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이제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돈 걱정 안 하고 한 500만 원 정도의 안정적인 자산 소득을 만들고 싶어. 예, 꿈 중에 하나다 그게. 그럼 그 5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플랜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월 500 같으면 에메랄드? 파운더스 에메랄드. 예, 파운더스 에메랄드 정도가 나는 언제 될 거야? 정해야죠. 그냥 되면 좋겠어 하면 평생 못 되고요. 이게 언제 될 거냐는 거예요. 즉, 꿈에다가 기한과 규모와 금액과 위치와 이런 것들, 즉, 꿈 플러스 구체화가 딱 되면 그걸 목표라 그래요. 목표. 사업 성장에서 가장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삶의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언제 이룰 것이냐, 어떻게 이룰 것이냐. 내가 넓은 집에 살고 싶어. 그 넓은 집은 꿈인데 그 넓은 집을 좀 더 구체화시켜 보라고. 몇 평에, 층수는 몇 층이고, 동네는 어디고, 아파트가 딱 정해져 있다면 그 아파트 몇 동 정도에 살고 싶고 이런 걸 정하는 거예요. 이게 목표예요. 근데 아메이 사업가는 목표가 두 가지 있어야 돼요. 내 꿈에 대한 목표 플러스 사업의 성장에 대한 목표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꿈에다가 기한을 정하는 것도 목표고요. 그 꿈에다가 기한을 정한 거와 내 사업의 목표가 연결돼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월 500 정도 안정적으로 자산소득을 버는 게 꿈이야. 꿈.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만들 거야? 5년 내에 만들 거야. 그러면 기한이 들어갔으니까 목표가 되는데 이 목표에다가 플러스 뭘 하셔야 되냐면 사업에 대한 목표. 이 500만 원을 월 만드는 5년 안에 만드는 목표를 만들려면 5년 안에 뭐가 돼야 돼요?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돼야 되겠네요. 그럼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5년 안에 되게 만드는 목표를 세워야 되죠. 이렇게 내 삶에 대한 목표와 내 사업에 대한 목표를 같이 정하시는 거. 여기까지가 목표 설정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목표 설정은요. 보시면 사업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 목표 후 행동하셔야 되고요. 아메이 사업에 대한 목표를 정하실 때는 장기 목표, 중기 목표, 단기 목표 나누셔서 5년 내에는 이런 목표, 3년, 1년에서 3년은 이런 목표, 올 회계연도는 이런 목표, 이번 달은 이런 목표,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렇게 정했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정하셔야 돼요. 예, 왜냐? 목표는 방향이거든요. 목표는 방향. 여러분이 운전을 하는데 서울에 가야 돼. 근데 부산으로 방향을 고속도로를 IC를 올려가지고 열심히 밟아서 가. 그러면 열심히 가는 만큼 목표랑 어떻게 돼요? 멀어지죠. 그러니까요. 목표는 방향이에요. 정해놓고 하셔야 돼요. 네. 목표가 있으셔야 시차가 생겨도 오차 없이 갈 수 있어요. 네.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명확한 목표가 있는 분들에게 성공은 시차는 있을지언정 오차는 없다. 결국 가게 돼요. 예, 시간이 걸릴 뿐이지. 내가 올해 해경연도에 뭐가 되겠다고 목표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가깝게 가 있을 거예요. 내년에 또 하면 되죠. 예, 그래서 목표 세우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목표 세우기를 즐기세요. 즐기세요. 재밌어요. 하다 보면 예, 좀 안 이루어졌어도 야 이거 세웠기 때문에 내가 작년보다는 좀 더 낫게 했네. 이렇게 돼요. 목표 세우는 걸 즐기셔야 돼요. 처음에 목표 세우는 것도 상담을 통해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 TA에서 쓰는 목표 설정 양식 있죠? 우리 브론즈 아카데미 할 때 만들어지는 목표 설정 양식. 그 목표 설정 양식을 어떻게 적는지도 배우셔야 되거든요. 상담하시면서 배우셔요. 상담을 통해 계획을 세우다 보면 행동 목표도 수립됩니다. 행동 목표도 세우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달에 내가 SP가 목표야. 또는 이달에 내가 브론즈 빌드가 목표야. 또는 내가 3개월 후에 SP가 목표야. 그러면 그 SP가 되는데 필요한 행동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매달 나는 30명에게 아메이 사업 설명을 해볼래. 나는 20명에게 데모를 해볼래. 나는 석 달 동안 매달 30명을 만나서 100명을 만나볼래. 뭐 이런 행동을 규정하는 목표. 이것도 세우셔야 돼요. 이게 행동 목표예요. 그걸 어떤 사람들은 계획이라고도 말해요.
다시 행동 목표를 꼭 세우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계획이라고도 부른다고요. 예. 그래서 여기 써 있죠. 상담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다 보면 행동 목표도 수립됩니다. 예. 세운 목표와 계획을 글로 써서 정리하시고요. 계속 보면서 궁리하시는 거예요. 궁리, 고민하지 마시고요. 야한테 말하면 야가 싫다면 어떡하지? 이 고민하지 마시고, 얘한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뭘 말하면 좋을까? 어떤 걸 좀 알려주지? 궁리하세요. 예. 고민은 부정적인 걸 상상하는 게 고민이고요. 궁리는 긍정적인 걸 상상하는 걸 궁리라 하잖아요. 고민과 궁리는 달라요. 궁리하세요. 궁리하시면서 행동하시면 됩니다. 이게 첫 단계입니다. 이게 된 상태에서 이제 뭐 해야 된다고요? 행동하셔야 돼요. 그 이제 목표 설정 양식 있잖아요. 이거. 여기다가 적어 보는 거예요. 저기 오른쪽에 막 핀 목표 저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장기 목표고요. 예, 저기 한 달 한 달 한 달 적는 게 중기 목표. 그 다음에 이번 달, 다음 달, 9월 달 1,000만 SP 이렇게 돼 있어. 저게 어떻게 단기 목표. 그리고 밑에 보면 명단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저 사람한테 가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건지 어떤 행동을 할 건지를 정해 놓은 거. 저게 어떻게 보면 계획이고 행동 목표죠. 저런 것들 정해 놓으시면서 해보시라고요. 결국요, 아메이 창업자께서도 아메이를 창업하신 리치 디보스 창업자께서도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에 뭐라고 써놓으셨냐면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 더요. 시작. 아시겠죠? 그러니까 목표 세우기를 멈추지 마시고요. 목표 세우는 걸 즐기십시오. 열심히만 하는 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방향을 가지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꼭요. 오늘 목표가 없었다면 오늘 적으세요. 가서. 당장 가셔서요. 그렇게 시작하셔야 여러분이 하는 노력들이 새나가지 않습니다.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결과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 중에 하나만 삔또 어긋나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목표를 안 세우고 행동만 열심히 해. 안 된다니까요. 목표를 세웠는데 행동을 안 해. 안 된다니까요.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결과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되셨어요? 그럼 내가 올바른 목표를 갖고 있나? 점검 1. 2번, 내가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나? 2. 이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매일 체크할 거는요. 매 순간 체크할 건. 이게 다입니다. 자, 이렇게 세우고 세웠어요? 목표 세웠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제? 행동하기 전에 마음을 먹어야 돼요, 이제. 결단이란 걸 해야 됩니다. 자, 그 결단 두 번째요. 결단이 뭐냐? 이거예요.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해야 돼요. 여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뭘 투자해요? 돈 빼고 다 해요. 돈 빼고 다 투자하셔야 돼요. 뭘 투자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거. 시간이라는 자원을 투자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에너지 투자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체력, 이런 거 에너지. 세 번째는요. 여러분의 감정, 생각도 여기 투자하셔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하려면 이미 쓰고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빼와야 돼요. 이거를 결단이라 그래요. 결단요. 결단. 사업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내가 장사를 하고 싶은데 자본금이 1억 들어가. 그러면 이 1억을 만들려면 이게 자원이잖아요. 이 1억을 만들기 위해서 뭐예요? 적금 들어있던 거 빼고 어디 나갈 거 있는 거 빼고 이렇게 자원을 모으잖아요. 그죠? 돈이란 자원을 모아서 거기다 1억을 만들어 놓을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아멘 돈 안 들어간다면서요. 돈 대신 뭘 넣어야 돼요? 내 시간과 내 에너지와 내 걸 넣어야죠. 그거를 배분하는 과정을 결단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때까지 했던 거 중에서 안 해야 될 거, 했던 거 중에서 좀 유보시킬 거 정하셔야 된다고요. 안 했던 거 중에 해야 될 거 뭐 있어요? 미팅 나와야 되죠. 책 읽어야 되잖아요. 음원도 들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전화도 해야 되고, 그러면 써야 될 시간들이 생기잖아요. 더 써야 될 시간. 그럼 이걸 쓰려면 기존에 쓰던 거에서 뭔가 빼와갖고 써야 되잖아요. 이거 하시는 게 결단이에요. 시간, 에너지, 특히나 여러분들, 감정 에너지. 이거 잘 배분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많은데도 일을 못할 때가 있죠. 부부싸움하고 나오면 일할 만 나요, 안 나요? 아, 더 나요? 신나요, 막? 내가 막 열심히 해가 저놈을 쫓아내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게 동기부여가 되면 그걸 잘 활용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요, 정주영 사님이 인상이 별로 안 좋거나 감정 상태가 안 좋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예. 그래서 일단 그거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거부터.
그러니까 막 우울해요. 내가 뭐 하려고 이 짓을 하지? 내가 막 우리 와이프랑 잘 살려고 하는데 저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아니 내가 혼나거나 이럴 때 내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해결돼야지 일이 손에 잡히더라고. 그래서 옛날에 가와만사성 이런 말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 감정 에너지를 잘못 나가면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일 못해요. 그죠? 그럴 때 있죠, 여러분들. 종일 아무것도 할 일 없는데 집에서 그냥 나가기 싫을 때 막 감정이 막 우울하고 힘들고 막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에너지라고요. 시간과 체력과 감정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셔야 돼요. 안 만드셔야 돼요. 감정을 갉아먹는 짓은 안 하셔야 돼요. 싸움이나 뭐 다툼이나 이런 걸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돼요. 남편이랑 아내랑 아이들과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간 만들어야 되고요. 미팅, 시간 투자, 제품 애용 등에 대한 마음도 먹으셔야 되죠. 저는 결단의 증거, 가장 큰 결단의 증거는 본인의 시간 투자예요. 시간이 투자돼야 돼요. 어디에? 1번 미팅이에요. 미팅. 미팅에 대한 결단이 딱 서는 게 사업의 시작입니다. 빼지 않을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미팅. 예를 들면 화요일 TA 미팅. 쫙. 이거는 시간을 내가 무조건 여기 세팅.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뭐 홈미팅 있으면 홈미팅, 팀 미팅. 그다음에 우리 한 달에 한 번 있는 TA OSR. 이거는 내가 이제 무조건 지킨다라고 결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파트너들도 여러분의 파트너가 사업을 한번 해보겠대. 오케이, 예스 했어. 그럼 뭘부터 하셔야 되냐 하면 사업 방법대로 하셔야 돼요. 그에게 뭘 가르쳐 줘야 돼요? 꿈꾸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요. 뭐 해야 돼요? 목표 세우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요. 뭐 해야 되죠? 결단하는 법도 가르쳐 주셔야죠. 근데 그거 하지 않은 채 질질질질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미팅에 나왔다가 한 번 나왔다 한 달에 한두 번 나왔다가 말다가 한두 번 나왔다가 계속 하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스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되겠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다 집에 가는 경우 많이 놓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시스템대로 안 한 거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 사업 한번 해볼래? 예스 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꿈과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을 같이 해야죠. 혼자 결단하세요. 이게 아니고 미팅 스케줄 딱 놓고 이런 것들은 해야 돼. 우리 A스텝의 성공의 8단계 이렇게 나오지. 그 결단이 이거야. 시간 뺄 수 있겠어? 한번 빼보자. 우리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 건데 네가 적은 이 꿈을 이루려고 하는 거잖아. 일주일에 한 번 내는 시간 이것도 못 낸다면 이것도 못 내면서 이걸 이루고 싶다는 거 욕심 아니야? 같이 한번 내보자.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어요? 사업 시작은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시간이란 걸 잘 보면요. 한번 보세요. 이 중요하거든요, 이거. 우리의 시간은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맞나요? 자, 잘 보세요. 1988년 하면 뭐가 떠올라요? 네. 2002년 하면 뭐가 떠올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사건으로 인식해요. 시간. 그래서 시간 관리란 곧 사건 관리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관리하는 것이 결국엔 시간 관리예요. 시간은 신만이 관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건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 있는 사건을 네 가지로 분류하면 중요도와 긴급함에 따라서 분류하면 저렇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볼게요. 1번 중요하고 긴급해. 이건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거는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어. 그냥 빨리 가서 해야 돼요. 뭐예요? 가족의 사고, 응급 상황, 고객의 응대나 클레임, 재정 문제, 건강 문제 바로 해결해야 돼요. 오늘까지 운동 안 하다가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진단받았더니만 뭐 고지혈이 이만큼이래. 그럼 운동해야 안 해요? 그래도 안 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긴 한데 해요. 담배를 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암에 걸리는 거라면서요. 폐암에 걸리면 거의 90%는 끊는데요.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그 급하니까 바로 해야 돼요. 맞죠? 저거는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돼요. 여러분의 일에, 여러분의 삶에 저런 사건이 벌어졌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저 그래서 필수 영역이라 불러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중요한데 안 급해.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로 치면 탱코어 미팅 참석 중요한데 안 급하잖아. 안 와도 누가 뭐라는 사람 없잖아. 두 번째 건강관리, 독서, 학습 중요한데 안 급하잖아. 휴식, 재충전 중요한데 안 급하죠. 그리고 안 쉬고 일하다가 어디 병나죠. 네 번째 가족과의 대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데 안 급하니까 안 하다가 나이 50, 60 돼서 퇴직하고 나면 와이프가 이혼하자 하죠. 이런 거 많잖아요. 어? 다섯 번째 자기 성찰, 미래 계획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데 안 하시잖아요, 안 급하니까. 급한 거에 밀려가지고. 이해되세요, 이거? 예.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중요한데 덜 긴급한 게 있어요. 이거는 미루면 미룰수록 어떻게 되면 나중에 중요한데 긴급한 일로 바뀌어버려요. 운동 안 하죠? 병 나죠? 급해져요. 가족과 대화 안 하죠? 이혼하자 그래. 급해진다니까. 예. 돈 관리, 시간 관리 이런 거 안 하죠? 나중에 재정 문제가 확 와요. 카드가 터져. 대출 못 갚아서 허덕허덕 거려. 그럼 급해져 버려요. 급한 일이 많은 사람은 평소에 오른쪽 일을 덜 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바쁘대. 정신이 없대. 급하대. 이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오른쪽 일을 맨날 미뤘던 사람들이 자기 관리가 안 된 사람들이라니까요. 바쁘게 사는 사람이 좋아 보이죠. 아니요. 그 사람 평소에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더 많이 해야 되는 일은 오른쪽 일이라고요. 안 급하다고 안 넣는 게 아니라 넣으셔야 돼요. 루틴으로. 아침에 일찍 기상하시고, 운동하시고, 책 보시고, 탱코 하시고, 미팅에 나오시고, 가족과 대화하시고, 아내와 대화하시고, 아이들과 대화하시고, 이거 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중요한 일이라고요. 안 급하지만. 이걸 리더십의 영역이라고 그래요. 리더십을 가지고 내가 관리해야 돼요. 이건. 세 번째가 있어요. 긴급한데, 덜 중요한데, 긴급한 것 때문에 중요하다고 쏘가요. 이건 속임수의 영역이라 그래요. 쏘가 뭐야? 아이들 등하고 비교. 카톡, 문자, 전화. 지금도 보세요. 안 중요한데 카톡 뜩 뜨니까 보게 되죠. 쏘간 거예요. 그럼 쏘갔어요. 하나도 안 중요한 것 떴죠, 지금. 어. 그죠? 갑자기 초인종을 눌러 누가. 나 중요한 거 하고 있는데. 급한 거 같아서 나가보면 택배야. 그 가만 놔둬도 놓고 갈 긴데 그걸 뭐하러 나가요? 저희는 저희 집에 초인종 울리면 아무도 안 나가요. 안 나가는 습관이 돼 있어요. 아무도 안 나가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거 한 번씩 놓칠 때 있어요. 무슨 주민등록증 실사 조사하는데 아무도 안 나가고 지금 계속 우리 집에는 아무도 안 사는 거야. 저희 집은 아무도 안 나가요. 전적으로 그게. 예. 뭐 중요한 거 하고 있는데 뭐 내가 책 읽고 있고 내가 뭐 하고 있는데 안 중요하잖아 별로. 중요한 거 뭐 있겠어요? 100개 중에 한 개 있겠어요? 요런 거 주민등록 실사. 이거 몇 년 만에 한 번씩 해요. 4년 만에 한 번씩 하잖아. 중요한 거 4년 만에 한 번씩 놓쳐도 돼요. 그거. 예, 그거예요. 예. 그래서 택배 받기 경조사 거절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이 가십니까? 예, 그죠. 이런 거요. 약속 없는 방문. 이 속임수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냥. 네 번째는요, 예, 인터넷 서핑, 게임, 오락, 잡담. 이건 뭐냐면 안 중요하고 안 급한 거. 이거는 무조건 안 해야 돼요. 무조건 안 하는 거. 이건 덜 하셔야 돼요, 이거는. TV 보기, 음주 가보, 유튜브 알고리즘, 메일 보러, ABN 확인하러 들어갔다가 갑자기 유튜브 알람이 떠가지고 보다가 10분 보죠, 10분. 쇼츠 10분 보시죠. 20분 보시고. 무조건 없애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정신 나간 사람이 그걸 하잖아. 친구 옷 치수 바꾸러 가는 거 따라가는 사람. 그거의 4개 중에 어디예요? 예. 4번 내지는 3번. 친구랑 약속했대. 너무 중요하대. 오늘 미팅을 못 가겠대. 내가 친구랑 약속을 깜빡했대. 보니까 친구 구두 바꾸러 가는 거야. 속은 거죠. 중요하다고. 왜? 약속을 정했다고 급한 거라고 속은 거예요. 이 사람은요. 맨날 속고 살아요. 인생에서. 예, 그러니까 삶의 발전이 없죠. 저 네 가지의 영역에 내가 지금 하는 일, 오늘 일은 어디에 속하는지 보시라고요. 그래서 가르쳐 드릴게요. 1번은 하셔야 돼요. 하시는데 2번을 많이 하시다가 보면 1번이 줄어들어요. 아시겠죠? 2번을 많이 하시다 보면 1번이 많이 안 생겨요. 나는 1번이 많은데요. 지금부터라도 1번 처리하시면서 2번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이 발생 안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2번에 여러분의 대부분의 시간을 쓰셔야 돼요. 인생의 80%는 2번에 쓰시라 그래요. 3번, 4번은 잘 구별하셔서 안 하시거나 미루시거나 미리 조치하시는 거죠. 내가 중요한 미팅이 있을 때 OSR이 있거나 뭐가 있어. 그럼 전날 가셔서 부주 주시고 인사하시면 더 좋아해요. 결혼식 당일날 막 아우 왜 정신없어 몰라요. 신랑 신부 누구 왔는지. 사진 봐야 알아요. 근데 전날 가거나 전전날 가서 이렇게 의미 있게 전해주면 너무 좋아해요. 기억해요, 그거는요. 그런 방법 쓰셔도 돼요. 이 4가지 아시겠죠? 아메이 사업은요, 내 관리가 안 되면 못해요. 왜냐하면 돈이 안 들어가고요. 다른 자원이 투여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자원 확보가 안 되면 이 사람 못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여러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시간을 일주일간 한번 쫙 적어보세요. 내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일들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는지 일주일만 딱 적어보면 이런 시간 장부가 나와요. 내가 이렇게 보내고 있었구나. 이번의 영역에 과연 내가 몇 시간을 쓰고 있었는지를 보면 10%도 안 쓰고 있어. 그럼 반성하셔야 되고. 여러분 삶 안 바뀌어요. 예.
2번의 영역에 여러분의 삶의 대부분 80% 초반에는 그렇게 안 되더라도 50%, 60%, 70%막 올려 나가셔야 돼요. 예, 그럼 여러분 삶이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되셨어요? 오케이? 예. 그게 낭비의 영역. 저건 없애야 되는 거예요. 낭비의 영역. 예. 꽁요. 하지 말기. 4번 영역은 하지 말기. 3번 영역은 선별하기. 2번 영역은 많이 하기. 1번 영역은 관리하기. 덜 생기도록. 아시겠죠? 예. 이건요, 제가 시간 관리 전문 강사할 때 시간 관리 매트릭스, 그러니까 시간 관리 방법을 12시간 동안 배워요. 12시간 동안 쫙 워크숍을 하는데 그 워크숍의 핵심이에요, 저거. 12시간 동안 무슨 짓 하냐면 저기에 당신에게 일어난 일 중에서 저걸 다 구별해서 쓰라 그래요. 막 이발하기, 부모님 만나는 거,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 가족이랑 외식하는 거, 뭐 나한테 일주일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적어요, 기억해서. 그리고 저기다 분류를 해요, 쫙. 그래서 시간을 쫙 내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딱 나와요. 예. 그때 배웠던 걸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해보시라고요. 하실 수 있겠죠? 예. 자, 그럼 여기서 안 해야 될 거를 정할 수 있어요. 그럼 해야 될 건 뭐예요, 이제? 해야 될 거죠. 거기서 시간을 뺀 다음에 그 시간을 해야 될 걸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탱코어잖아요, 우리 탱코. 예. 무엇을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건 탱코어다. 저 10가지요. 저 10가지의 시간을 쓰는 거예요. 저 여기까지 시간 쓰면 여러분의 사업은 되어갈 겁니다. 여러분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인드도 성장해 나갈 거예요. 여기까지가 결단이에요. 와, 결단까지 시간 많이 걸렸다, 그죠? 자, 결단이 되셨죠? 그 다음에 행동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업가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1, 2번을 생략한 채 3번으로 넘어가요. 예. 그러니까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가 힘들어진다니까요. 1, 2번이 제대로 되잖아요. 3, 4, 5가 거침없이 나가요. 거침없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1, 2번이 되신 분들이에요. 1번, 2번이. 그래서 내가 하다가 안 돼. 명단이 안 적혀. 1번, 2번부터 다시 하시라고요. 다시 내려가라고요. 오늘 돌아가셔서 내가 자꾸 멈칫멈칫 하는데 1번 다시 하세요, 그러면. 그리고 2번 다시 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명단 적으시는 거예요. 명단. 여기서부터 이제 쉽잖아요. 모든 사업 리스트가 필요하죠. 100명 이상 쫙 명단 다 적으시고요. 그중에서 거리, 친문도, 긍정성, 현재 상황 등을 통해서 30명을 뽑으세요. 먼저 만날 사람 30명. 우선 명단. 그 30명 뽑으셔가지고요. 쭉 레그를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세 레그에서 여섯 레그. 대충 가상의 레그를. 만드셔가지고 여러분의 상해 바운더스 플래티움 사장님 또는 업라인 사장 여러분이 상담하시는 분 있잖아요. 주로 상담하시는 분이라 상담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잘 안 적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전의 크기가 작잖아요. 안 적혀요. 난 사람이 없어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1번, 2번을 계속 하시잖아요. 1번, 2번을 하시면서 미팅에 나오시고 여러분의 비전이 크시잖아요. 비전이 커진과 동시에 여러분의 명단도 커져요. 예를 들면 동네 슈퍼 아저씨는 그냥 내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었어. 비전이 작을 때. 근데 막 비전이 커지잖아요. 막 그러면 동네 슈퍼가 어디 있어요? 동네를 다 돌게 되죠, 여러분이. 그죠? 그러니까 명단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 사람들이. 내 비전의 크기에 맞게 명단이 늘어나요. 내가 명단이 없다는 건 내 비전이 작은 거예요. 비전이 큰 사람은 콜드 컨택도 하시잖아요. 그죠? 그거니까 걱정 마시고 비전을 키우세요. 내가 명단이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비전이 작은 게 문제예요. 그건요. 키우시면 돼요. 그러면서 2차, 3차 명단을 계속 늘려나가는 거죠. 콜드 컨택. 요즘 콜드 컨택 우리 TA 그룹에서는 또 문화가 돼가지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리고 SNS 활용도 하시고요. SNS를 통해서 연락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SNS도 활용 많이 해보시고요. 또는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맘카페나 뭐 이런 카페에도 아메이 제품 묻는 사람도 생겨요. 그런 사람들. 뭐 당근에도 있고 보시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2차, 3차 명단을 늘려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매월 체크하면서 선별 명단을 다시 적어요. 30명 명단을 적어서 만났는데, 너무 심하게 반대. 그럼 계속 여러분들이 가서 에너지 뺏길 필요 없어요, 요즘에는요. 요즘은 그러지 마시고요. 또 만나면 돼요. 진짜 나는 이 친구랑 하고 싶어. 그러면 텀을 두고 계속 가세요. 해가고 계속 맞아가지고 에너지 계속 뺏겨갖고 다른 사람도 못 만나고 그러지 마시고 만나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30명 중에 한 10명은 빠져요 또. 여기는 내가 천천히 다녀야 되겠어. 그럼 다시 10명을 넣어야 되잖아요. 30명 정도 선별 명단을 항상 가지고 사업해야 되니까 이 10명을 나머지 100명의 명단에서 또는 2차 명단에서 3차 명단에서 새롭게 알게 된 명단에서 자꾸 집어넣으면서 한 30명 정도를 매번 소비자 관리한다 생각하시고 명단 속에 딱 넣고 한 달 한 달 사업하시면 그 중에서 한두 명, 두세 명 정도가 미팅에 초대될 거고 그 초대된 사람 중에서 한 명 정도는 꾸준히 팔로우 스루가 될 거고 그렇게 파트너가 생겨 나가는 거예요. 30명 꼭 명심하세요.
매달 30명 정도의 명단을 가지고 내가 체크해 나간다. 자, 그러면 명단이 나왔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제 이 명단 가지고? 30명 선별 명단이 생겼어요. 뭐 해야 되죠? 가만히 쳐다보면서 뭐 저 화살을 던지나요? 막 이렇게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네 번째 단계가 만남과 초대. 명단이 완성됐어요? 그럼 만나 나가시는 거죠. 자, 근데 요 사이에 하나가 있어요. 한국에서 이 한국어로 번역될 때 만남과 초대라고 썼는데요. 컨택이란 말이 들어가거든요. 컨택 앤 인바이트예요. 그럼 컨택이란 말에는 뭐가 들어가요? 컨택. 접촉이잖아요. 접촉 사실은요. 한국말로 번역할 때 저게 만남으로 번역된 거거든요. 만나기 전에 우리는 뭘 하는 게 있어요. 뭘 해요? 그냥 집에 쳐들어가요? 기별을 보내야 될까? 기별. 뭐예요? 전화나 카톡 요게 빠져 있거든요. 요게 반드시 요 사이에 있다라는 걸 꼭 3.5가 전화예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3.5가 전화. 예.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만남과 초대 횟수에 비례합니다. 화투장 뒤집기라 그러죠. 화투장 48개 한 모에는 광이 5개 들어 있어요. 아, 모르시나 잘 요즘 분들. 예. 광이 5개 들어 있거든요. 광이 처음 떼낄 때 떼끼는 거 아시죠? 떼낄 때 운이 좋아서 앞에 광이 나올 수도 있고요. 예, 조금 운이 안 좋아서 저 뒤에 광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앞에 10장 떼게 보고 나는 광 없네. 에휴, 버려. 아니잖아요. 그 뒤에 무조건 있잖아요. 48장 중에 광이 5개. 그 믿음으로 떼끼시면 된다고요. 예, 확률이 늘어나면, 횟수가 늘어나면 확률에 근접하게 돼요. 예, 그래서 우선 명단을 만나 나가실 때 만남 전에 전화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빵꾸 나거나 뭔가 이렇게 미팅이 뭐 없어지거나 뭐 하여튼 시간이 남을 땐 전화를 돌리세요, 먼저. 예. 저도 초창기에 그거 했거든요. 그 전화 돌리는 거예요. 하루에 3명, 하루에 5명. 전화할 때는 뭐 더 많이 돌릴 수 있겠죠. 해보시면 하루에 3명, 5명도 쉽지 않은 거라는 걸 아시게 돼요. 전화를 돌리셔야 돼요. 하루에 3명씩 돌리면 한 달이면 몇 명? 150명 돌릴 수 있어요. 그럼 150명이랑 안부 전화 한 거잖아. 여러분들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제가. 상담하면. 사장님, 5년 동안 안 만난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 당장 만나자 가지고 사업 설명하면 다시는 안 볼 것 같은데. 그지 맞지? 다시는 안 보지. 나 같아도 안 보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5년 안 봤어? 그럼 이 사람을 5년 안 본 사람이 아니라 지난달에 연락한 사람으로 바꿔야지. 그거 어떻게 해요? 전화부터 해야지. 아니면 톡부터 하든지. 야, 카톡 정리하다 보니까 네 이름이 뜬다. 어. 어? 잘 지내? 요즘 어디 있어? 저 예전에 우리 5년 전에 봤나? 그땐 대전 살던데 요즘 어디 살아?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 그죠? 물어서 이렇게 안부 전화하고 안부 통화하고 하면 아 그래 아직 대전 사는구나. 아니면 그렇게 하시다 보면 어떤 경우가 벌어지냐면 야 나 얼마 전에 대구 이사 왔어. 이럴 수 있어. 대구 어디? 야 우리 다음에 안 보자.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하셔야 된다고 계속. 예, 여러분의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면 이제 다음 달에 한번 연락하면 우리는 지난달에 연락한 사이가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5년 만에 연락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되세요. 예, 자꾸 전화하시면서 단축시켜 놓으셔야죠. 그래 뭔가 거리가 생기죠. 예, 이거 하시는 거예요. 예, 틈날 때마다 연락하시고요. 만나서는 질문 많이 하시고 또 내 얘기만 계속 제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여기 계시네 죠. 어제 그제 그러니까 상담으로 누굴 만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래서 많이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이 얘기하고 왔어요 이러시더라고. 잘 안 돼, 이게 잘 안 돼. 잘 안 되긴 한데, 그래도 많이 물으시고, 많이 들으시려 하시고, 예, 그러는 게 좋아. 왜냐하면, 그래야 정보를 파악을 하거든요. 이 사람 상황이 좀 어떤지, 예, 질문 많이 하시고. 우리 FRM 아시죠? 예, 만나서 질문하는 법. 어떻게 질문해야 돼요? 모를 땐 FRM 기억하세요. F, 패밀리, 가족 얘기. 요즘 어머니는 어떠셔? 애들은? 와이프는? 이렇게 물으시면 돼요. 예. 그리고 O는 occupation, 직업 얘기. 야, 회사는 어때? 요즘에 LG그룹이 뭐 50세 이상은 무조건 희망퇴직하라고 공고 날아왔다는데, 너는 괜찮아? 이렇게 뭐 이런 것들요. 뭐 시사에 맞추어서 얘기를 한다든지 직업 얘기. R은 레크레이션. 주말에는 뭐예요? 요즘도 골프 쳐? 뭐 너 주말에 테니스 쳤는데 요즘도 쳐? 뭐 이런 것들요. 야, 안 먹고 살기 바쁜데 테니스 치려고 하거든요. 아유, 그렇구나. 요즘 다 그렇다, 그지? 그러면 이제, 시간에 대한 니즈가 있구나. 이런 걸 또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M은 메시지. 뭔가 메시지를 주고 오는 거죠. 예, 야, 우리가 그래. 나이가 점점 들면서 자꾸 이 노동으로 돈 버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 우리도 자꾸 자산도 좀 만들고 모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생각하는 거 있어? 뭐 이런 메시지를. 예, 뭐돈 얘기, 이런 것들이, M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질문하다 보면 어떠냐 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얘기하다 보면 어떤 거 할 수 있냐 하면 이 사람이 제품을 쓰고 있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사업을 해봤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는 사람이 사업을 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제품을 찾고 있었던 사람일 수 있고요. 무언가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얘기 속에서 나와요. 예,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시고 진실되고 당당하게 전한다. 당당한 거 아시죠? 한 번만 들어줘. 한 번만 가줘. 이거 하지 마시고요. 예. 한번 가볼래? 이거 강의인데 누구 이런 사람들이 강의하는 건데 강의 들을 거 되게 많아. 세상 돌아가는 것도 들을 알 수 있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한 번쯤 스톱하고 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되게 좋은 시간인 것 같아. 나는 그래서 되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거든. 너도 한번 같이 들어보자. 뭐 1시간 반 정도 하는데 와서 듣고 나면 네가 충분히 머리 좋으니까 잘 판단할 수 있을 거 한번 들어보자. 당당하시면 좋겠어요. 당당하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상대가 오해하는 부분을 풀어주는 보여주기 하라. 저는 누군가를 딱 만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아메이를 전화하기 전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메이가 뭐 하는 일 같아요? 물어요, 전요. 100이면 100 다 물어요. 누굴 만나든, 파트너의 뎁스를 만나든, 제가 원하는 사람 만나든 무조건 묻는 건 혹시 전에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아메이가 뭐 하는 일 같아요? 뭐 물건 파는 거, 생필품 파는 거, 뭐 대부분 이래요. 그럼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메이는 물건 판다. 그러면 이제 사업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서 거기에 집중하죠. 파는 거 아니라는 거. 다단계 아니에요? 뭐 이런 거 하다가 망한 사람 많다던데 있어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거. 그걸 집중적으로 풀어주는 거죠. 예, 그래야지 효과가 훨씬 더 좋더라고요. 예,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요. 자, 그렇게 또 이제 좀 괜찮아졌어 얘기가.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스폰서도 만나게 해주고 AP 투어도 하고 온오프 미팅도 초대하고 세미나 등에 초대하는 이 초대를 하셔야죠. 결국 여러분들 비전은 어디서 보냐 하면요. 여러분이 하는 얘기를 통해서 비전을 보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보냐 하면 여기서 봐요. 여기가 어디예요? 미팅장요. 미팅장에 와야지 봐요. 예. 그래서 만나서 사업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만나서 여러분들이 데모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든 끝에는 뭐가 돼야 되냐? 초대가 돼야 돼요. 초대요. 후원을 잘하는 사람은요. 사업 설명을 못 하는데도 후원을 잘해요. 데모를 못 하는데도 후원을 잘해요. 사업 얘기를 잘 못하고 어눌한데도 후원을 잘해요. 이분들의 특징을 보면 초대를 해요. 초대. 그래서 다섯 번째가 성공적인 미팅이 초대를 했을 때 이 미팅이 성공적이어야 돼요. 이건 팀이 함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팀 문화도 되게 중요해요. 한 명 한 명이 좋은 팀원이 돼줘야 그게 성공적인 미팅이 되거든요. 여기 누가 초대했는데 막 여기 애 울고 막 전화 삑삑거리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시끄럽고 이러면 성공적인 미팅이 안 되겠죠. 그러면 한 명 어렵게 초대해 왔는데 후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인 미팅은 팀워크가 발휘되는 곳이다. 어떻게 만드느냐?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비전은 결국 미팅에서 보게 됩니다. 지속적인 초대가 너무 중요하고요. 프로모션을 잘 해보세요. 미팅에 대한 프로모션, 업라인에 대한 프로모션, 팀원에 대한 프로모션. 저는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우리 팀원 중에, 우리 파트너들 중에 다양한 직업이 있잖아요. 그럼 그 직업이랑 비슷한 사람이 야, 우리 거기에도 커피숍 하시는 분 있어요. 한번 와서 얘기 한번 나눠봐요. 또는 이분이 뭐 옷가게를 하고 싶어 해. 우리 파트너 중에 옷가게 한 10년 하신 분 있는데 오시면 내가 이렇게 만나게 해드릴게 한번 물어보세요 질문 같은 거. 그럼 호기심 생겨서 온다니까요. 그분 만나보러.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팀원에 대한 프로모션 이런 거요. 사업의 기회와 사람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만 모든 미팅이다. 자, 성공적인 미팅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프라인 미팅에서는 필기도구 꼭 처음 오신 분 있으면요. 예전에는 우리 정말 잘 지켰는데 필기도구 꼭 주세요. 꼭 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잘 모르겠는 거 있으면 또는 궁금한 거나 묻고 싶은 거 있으면 여기 메모해놔. 이렇게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은 관심 있게 들어요. 필기도구 주는 거. 그리고 휴대폰요. 예. 휴대폰. 뺏으면 좋은데 뺏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동을 하거나 뭐예요? 무음으로 하라고. 무음요. 무음. 그다음 아이는 절대 미팅장에는 안 들어오는 걸로. 그리고 가급적 앞자리에 앉게 좀 도와주시고, 그런 것들요. 중요하고요. 온라인에서는 화면 여는 거 너무 중요해요. 이게 문화가 되기 때문에요. 그 팀에서 화면을 많이 안 열고 있으면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다음부터 화면 안 열어요. 안 열어도 된다 그래.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화면 여는 거 되게 중요하고 함께 보는 거. 누군가 온라인 미팅을 같이 듣겠다, 온라인 미팅으로 듣겠다 하실 때는 함께 혼자 발에 이러면 안 되고요. 함께 보셔야 돼요. 중요한 거. 그리고 가급적 큰 화면으로. 우리가 온라인 없을 때는 칠판 크기가 비전의 크기라 그랬거든요. 예, 예.
칠판 크기가. 온라인에서는 화면 크기가 비전의 크기예요. 해보시면 알아요. 줌 미팅도 화면을 크게 하고 같이 보는 거하고요. 핸드폰 가지고 이어폰 끼고 이 둘 다 보는 거하고 완전 다르게 비전이 들어와요. 완전 달라요. 크게 하세요. 무조건 크게. 예, 크게 뭐 80인치 이런 데다가 뭐 연결해가지고 뭐 보는 거. 예, 이런 거. 가급적 큰하면. 자, 그리고 팀원하고 업라인 소개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있잖아요. 자꾸 어느 편을 드냐면 데리고 오신 초대자의 편을 자꾸 들어서 아, 이거 좀 부담스럽다는데, 아, 이거 좀 바쁘다는데요. 막 이래. 이게 아주 어리석은 배려하는 거죠. 이분 한 번 오고 안 올 수도 있어요. 뭘 배려를 해요, 그 어리석게. 예, 어리석은 배려하지 마시고 한 번 왔을 때 정확하게 한 번 보여줄 수 있는 1분이면 돼. 우리 스폰서 업라인 사람 잠깐만 인사하고 가자. 예, 좋은 기운 받을 거야. 그래서 인사하고 그 만남의 한 번이 1분 때문에 이 사람 생각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거요. 그래서 팀원과 업라인 소개 중요합니다. 그리고 초대 프로모션 같은 것도 활용 많이 해보시고요. 저희 팀에서는 미팅 10번 나오면 선물 주는 거 이런 거 하거든요. 되게 잘 먹히더라고요. 예, 10번 채우려고 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이런 거 나름대로 팀에서 초대 프로모션도 활용해 보시고요. 그다음 미팅하고 나면 반드시 툴 전달하는 거. 예, 책이나 음원을 전달하셔야 돼요. 그래야 궁금하면 그걸 뜯게 보지. 토일 전달을 안 하잖아요. 이 사람이 궁금한 게 있었어? 그럼 그거 안 보고 안 줬으니까 볼 게 없잖아요. 뭐 하는지 아세요? 인터넷 어디 안티 사이트를 들어가거나 가족 친구한테 묻게 돼요. 비전을 조금 봤으면 봤을수록 더 묻게 돼요. 궁금하니까. 그러면 이제 절단 나는 거지. 안 와요, 다음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후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요, 책이나 음원, 이거 꼭 들어봐. 이거 뭐 유튜브 우리 음원 공유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책 하나 얇은 거 이렇게 주면서 읽어보라고. 다음에 미팅에 올 때 주면 되니까 꼭 한번 읽어봐. 덜 읽었어도 괜찮아요. 예. 뭐 10장 읽어도 괜찮고 상관없어. 다 안 읽어도 돼요. 그렇게 반드시 툴 전달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공적인 미팅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yes, no가 나와요. 한 번 왔는데 나는 못 하겠대. 그럼 뭐 어떡하겠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한번 초대해 보세요. 예, 한 번으로 그치지 말고 10번만 들어보자. 10번만, 딱 10번만 들어보고 판단해 봐. 그런 것들을 업라인 스폰서가 해주시는 거라고요. 예, 여러분이 처음 오시는 분을 초대해서 인사시켜드리면 오늘 한 번으로 그치지 말고요. 한 10번만 꾸준히 나와서 한번 들어보고 돈 들어가는 거 없잖아요. 한번 들어보시고 아니면 안 하면 되죠.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알아보시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걸 제3자가 해주면 훨씬 낫거든요.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 예, 그래서 업라인과의 뭐라 그래, 이 코웍이 참 중요해요. 예, 협업이. 예, 그래서 자 이제 미팅에 왔는데 아직까지 예스를 안 해. 알아보는 단계야. 아직까지 미팅을. 그러니까 와 괜찮다. 나 한번 해볼래.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그럼 몇 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나올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이 어, 나 몰라, 안 할래 해서, 나 해볼래, 예스, 라는 말을 하기 전까지 하는 게 팔로우업이에요. 다시, 긴가민가 하는 상태에서, 나 이거 해볼래라고 하는 예스라는 말을 하기까지를 팔로우업이라 그래요. 예스라는 걸 하기까지. 예, 결정을 돕는 과정이에요. 10명을 STP 하면 2명이 긍정적이고 3명이 소비를 하고 5명이 부정적이라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2명의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려면 5명의 부정적인 사람도 만나야 되는 거예요. 3명의 애매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예, 이 반드시 명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다 생각하지 말고 한번 나랑 공부해 볼래? 매주 한번 10번만 나와봐. 이러면서 지속적인 만남과 초대가 제일 중요합니다. 팔로우업에서는요. 지속적이면 최고의 팔로우업은 지속적인 미팅 초대예요. 미팅 초대. 책이나 유튜브 영상, 오디오, 카탈로그, 어치부 등 꾸준한 자료 전달하시고요. 미팅 프로모션 하시고 의문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고 AP 투어도 해주시고 신뢰 쌓는 거죠. 어, 제 경험상 음원을 계속 들으면 이 사람은 90% 후원돼요. 예, 그래서 음원을 어떻게 듣게 할 건지가 관건이에요. 이걸 잘 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후원이 안 되는 사람 음원 안 들어요. 후원이 될 사람은 음원을 듣더라고요. 예, 그 음원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팅에 제일 좋은 거는 꾸준히 미팅에 나오면 후원이 되고요. 100% 되고요. 예. 그러니까 10번 미팅에 나온 사람 중에 거의 80%는 후원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1번은 어떻게 미팅에 나오게 만드느냐가 관건인 거고요. 두 번째는 미팅에 좀 뜨문뜨문 나온다면 음원을 어떻게 계속 듣게 만들까? 이걸 고민해 보는 게 또 후원의 관건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분이 예스, 나 이제 한번 해볼래. 한 7, 8번 듣더니만 나 이거 할래. 나 이거 진짜 해보고 싶어. 나 꿈이 생겼어. 나 SP 되고 싶어. 나 올 해개년도에 플래티늄 정도까지는 해보고 싶어. 이렇게 딱 말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계속 미팅 나오면 돼.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스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이제 도와야죠.
어떻게 사업 시스템 방법대로 가르쳐 주셔야죠. 텐코어라는 게 있고 A스텝이라는 게 있어. 우리 꿈부터 적어보자. 그러면 네 꿈 생겼다며 한번 적어보자. 목표는 뭐야? 아, 올해 플래티넘 되고 싶어? 오케이. 올해 플래티넘이면 1,000만 점 6번 해야 되는데 최소한 늦어도 그러면 3월 달까지는 SP가 돼야지 돼. 지금 6개월 남았어. 충분해. 예, 그럼 우리 이달에 한번 이달 다 갔으니까 10월 달에 한번 브론즈 파운데이션 도전해 볼까? 세 명한테 얘기해서 세 명이 3% 정도 하게. 그리고 브론즈 파운데이션 10월 달에 한번 해보고 11월, 12월, 1월 달 정도에는 브론즈 빌드 도전해 보자. 그리고 3월 달에 SP 이렇게 목표 잡고 가면 되겠다.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자. 그리고 미팅은 이렇게 있어. 이렇게 빠지지 말고 한번 나와봐. 배워야 되니까. 우리 요거는 결단해 보자. 그리고 시간적으로 어때? 뭐 낮에 뭐 다른 거 배우는 거 있어? 그럼 잠깐 미룰 수 있을까? 이렇게 미루고 이렇게 조져. 이걸 하셔야 된다고 이걸요. 예, 이거. 그래서 나를 보고 따라하니까 내가 모범이 되기 중요하죠. 나도 미팅 안 나오고 나도 슬슬 나오면서 파트너 보고 나오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해요. 나처럼 하거든요. 기가 막히게 파트너가 나오기 전까지는 내가 설렁설렁 했는데 나오면서는 제대로 했는데도 그 파트너 나오기 전에 했던 걸 따라해요. 되게 웃기죠. 그래서 처음부터 자세를 잘 잡으셔야 돼요. 예, 추천 도서, 음원, 미팅 안내 잘 해주시고요. 저기 빨간 줄로 써 있는 거 있죠. 시스템대로 안내하면서 빨리 가르쳐 드려야 될 게 사업 설명하는 법, 데모하는 법, Q&A 풀어주는 거, 카탈로그 안내하는 거, 시스템을 배울 수 있게 안내해 주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업가라면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무기가 뭐예요? SP 데모거든요. 근데 무기를 가지고 싸우다 보면 방패도 필요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Q&A랑 제품 카탈로그 공부하는 거예요. 이걸 다 갖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요. 스폰서는 시스템의 전달자입니다. 부담을 우리에서 내 기준으로 안내하는 거 삼가하셔야 됩니다. 미팅이 이렇게 팀에 있어요. 팀에 이렇게 있는데 다 나오면 빡시다 갈 것 같은데 이것만 먼저 나오게 해야 되겠다. 화요일만 나오면 돼. 이거는 거 하지 마시라고요. 이런 걸 자꾸 해가지고 업라인이 이것도 나오라 하니까 부담스러워해. 우리 스폰서는 이것만 나오라 했는데 왜 당신이 그 업라인하고 관계도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 어리석은 배려라 그래요. 나는 이 사람이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비전 봤는데 모든 미팅에 다 나오라 그래도 나올 사람인데 아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전 제대로 보실 때 일주일 미팅 다 나오지 않았어요? 빨리 배우고 싶어서 막 안단 아니었어요? 저희들은 일주일에 6번씩 있었어요. 제 처음에 배울 때 일주일에 6번 미팅이 그것도 돈 2천 원씩 내야 되는 미팅. 그거 다 갔다니까요. 빨리 배우면 빨리 성공한다고 그래서 어디 막 찾아다녔어요. 미팅을요. 그런 사람일 수 있는데 화요일만 나오면 돼. 지가 화요일만 나오거든. 화요일만 나오면 된대. 그런데 이제 스폰서랑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은 빨리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 사장님 왜 수요일 날 안 나오세요? 그럼, 스폰서가 수요일은 얘기 안 하던데요? 이러면 이제 이상해지는 거잖아. 더 이상 그 업라인이 얘기 못 해요, 이 사람한테. 그때부터 이제 이게 꼬이기 시작하죠. 후원 제대로 못 해요, 그럼 그 사람은.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한 명을 후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본인이 제대로 시스템에 모범이 안 돼가지고 파트너도 후원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안타까워요, 제가 그거 보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시스템의 모범이 되시라고. 모범이요. 자, 그래서 개인 가치 존중과 그렇다고 우리가 파트너가 직원 아니거든요. 뭘 시키고 이래 하라 윽박 지르고 존중과 배려가 사라진 고억을 하시면 안 돼요. 예. 아메이의 창업 이념, 아메이의 네 가지 가치 있죠. 뭐냐? 개인 가치 존중, 파트너십, 책임감, 정직과 신뢰. 이 네 가지가 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가치만 남겨놨어요. 그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걸 두 가지라 생각해요. 개인 가치 존중과 파트너십이요. 개인의 가치가 존중돼야 돼요. 이 사람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 소중한 거거든요. 내가 그거 아니고 그 치우고 이럴 자격 없어요. 이 사람의 가치가 존중돼야 되고요. 파트너십이란 건 존중과 배려가 선행돼야 되거든요. 어, 내가 파트너들에게 보내는 존중과 배려의 크기가 여러분의 리더십의 크기예요. 여러분 큰 리더가 되고 싶으면 여러분이 존중과 배려를 크게 더 많이 베푸셔야 돼요. 왜냐?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 파트너가 있는데 평소에 막 윽박 지르고 막 싫은 소리 하고 막 그래. 근데 강의를 좀 해야 돼. 강의 부탁을 해. 또는 내가 뭔가 필요한 게 있어서 좀 파트너한테 부탁하려고 그래. 아니, 바쁘거든요. 이래도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내가 평소에 존중과 배려를 엄청나게 보내. 그러면 이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내가 부탁하면 들어요. 파트너가. 아유, 우리 손사님이 해준 게 어딘데. 어, 어? 나한테 이렇게 존중해 주시는 분인데. 아, 이거 당연히 해야죠. 제가 할게. 솔선수범해요, 파트너들이.
그게 결국 뭐냐면 내 리더십이 왜 안 먹히냐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평소에 보는 존중과 크기, 존중과 배려의 크기예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의 존중과 배려를 더 키우시면 돼요. 지금부터. 예, 그분의 개인 가치를 존중하면서 여러분의 존중과 배려를 더 보내시잖아요.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엄청난 코어 파트너가 되실 거예요. 예, 그걸 하셔야지 막 이렇게 지시하고 막 명령하는 관계 아니라는 거, 예,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후속 조치 됐죠? 예. 이거는 거 책료, 이 추천도 이건 저희 팀 추천 도서인데 이런 거 추천 도서 있고요. 자, 팔로우업을 해요. 팔로우 스루를 했어. 팔로우 스루를 하고 팔로우업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파트너가 이제 나왔죠? 팔로우 스루는 나왔다는 거잖아요. 하겠다는 사람이. 그럼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명단 작성하고 만남과 초대하고 성공적인 미팅하고 팔로우 스루 하는 이 과정을 계속 돌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 명을.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을 상담하시라고요. 피드백을 받으시라고요. 누구랑? 여러분의 상위 파운더스 플래티넘 사연이. 단 시스템에 조인되어 있는, 저는 다르게 말하면 탱코어를 하고 있는 상위 파운더스 플래티넘이에요. 탱코어 안 하는 상위 파운더스 플래티넘 말고요. 탱코어를 하고 있는 상위 파운더스 플래티넘. 시스템에 조인되어 있는 상위 파운더스 플래티넘. 왜? 하는 사람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는 사람의 눈으로. 예, 안 하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오판돼요. 오판. 예, 하는 사람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월 1회 이상 시스템에 합류되어 있는 업라인 파운드 플래티넘 사인과 상담하시고요. 반드시 상담하실 때는 내 목표와 명단과 레그도 계획을 가지고 상담하십니다. 예, 상담해 주는 자세 중요하죠. 가서 넋두리 하시는 거 아니고요. 부정적인 얘기, 내 가정사 이런 거 굳이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예, 그런 거 얘기하지 마. 그런 자리 아니거든요. 그 아까운 시간을 여러분이 피드백 받고 조언을 듣고 스폰서 업라인의 경험을 노하우를 배우는 시간으로 삼으셔야지. 거기에 막 1시간 넋두리하고 2시간 넋두리하고 스폰서도 힘 다 빠져가지고 부정적인 얘기 계속하면 그 듣는 스폰서도 이게 힘 빠지거든요. 그러면 조언이 잘 안 나와요. 머리가 안 돌아가. 여러분 고민해주고 걱정해주다 보면. 예, 그러니까 상담하는 시간에는 딱 정확하게 사업적 상담만 할 수 있는,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워렌 버핏하고 밥 먹는데 그거 30억의 가치가 있다잖아요. 예, 30억이요. 근데 여러분 업라인 스포츠가 식사하거나 상담받는 자리 너무 귀한 시간인데 그거 가치를 잘 몰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직 플래티늄이 아니에요.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파운더스 플래티늄 가는 방법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아니야. 그럼 파운더스 플래티늄 가는 방법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데 왜 상담 안 해요? 그럼 안다고 착각하고 교만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걸 굳이 빡빡 안다고 우기고 자기 혼자 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예. 여러분의 상위 파운드 플래티늄, 에메랄드,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사인님은 여러분이 파운드 플래티늄을 어떻게 가야 될지 알아요. 그 조언을 구하시라고요. 피드백을 받으시라고요. 요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라고 조언해 주면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그게 방법이에요. 왜 그 귀한 걸 안 하시고 혼자 삐적삐적 하려고 그러다가 안 돼가지고 그냥 좌절하고 그러시나고요. 모른다는 거 인정하시고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람한테 물으시고 조언을 구하세요. 매달 매달. 그러면 여러분들 훨씬 빨리 가질 수 있어요. 예, 아시겠죠? 예, 이게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는 방법이에요. 그 거인 누구냐? 여러분의 업라인이에요. 그 어깨 위에 올라서셔서 앞을 보세요. 예, 그러면 좀 더 나게 갈 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워 그게요. 예. 이분이 막 에메랄드를 가려고 외치는데 사파이어를 가려고 외치는데 상담을 안 해. 그럼 이 사람은 본인이 사파이어 가는 법을 안다고 지금 자만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모르면서 막 간다고 그래요. 예. 에메랄드 간다고 막 그런데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예. 나는 알잖아요. 나는 보내봤으니까. 나도 돼봤고요. 그 간단한 걸 왜 이해를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 잘하니까? 네, 꼭 기억하시고요. 네, 배우십시오. 배우십시오.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있을까? 주식 잘하고 싶으면 주식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지 않아요? 주식한테 망한 사람한테 가서 배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뭘 잘하고 싶어. 그거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배우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의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상담. 예, 여기 보세요. 일 못하는 사람 6가지 특징. 예, 쭉 있죠. 6번 보세요. 피드백을 구하지 않는다. 피드백을. 예, 예. 5번요. 질이 양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질 안 중요해. 양이 중요해요. 양질 전환은 양이 늘어나면 당연히 오게 돼 있어요. 질은요. 양부터 늘리셔야 돼요. 양요. 예, 좀일 못하는 사람 특징. 나다. 이러고 지금 계시죠.
바꾸시면 돼요. 예, 바꾸시면. 예, 바꾸십시오. 자, 마지막입니다. 예,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제 파트너가 생겨요. 그럼 이제 복제해야죠. duplication. 복제, 복제.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잖아요. 예, 복제를 시작하십니다. 예, 파트너가 생기기 전에는 잘 배우시고요. 파트너가 생기면 잘 배우고 잘 가르치시면 됩니다. 파트너가 없을 때가 가장 배우기 좋을 때입니다. 잘 배우세요. 파트너 생기고 나면 배울 시간이 많이 없어요. 파트너 가르쳐 주셔야 돼서, 가이드 하셔야 돼서. 잘 배우시고요. 사업에 관한 모든 생각과 행동이 복제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제도 스폰서와 협업이 중요하고요. 내가 먼저 최고의 원본이 되시다. 현재의 내 모습을 미래의 파트너가 복제합니다. 텐코어 A 스텝을 실천하는 스폰서 되시기. 이게 중요합니다. 텐코어 A 스텝을 실천하는 스폰서가 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실천하시고요. 늘 물으십시오. 나 같은 사람 6명이면 다이아몬드 될까? 자, 여기까지 8단계 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내가 상담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상담 약속을 잡을까요? 아니요. 그거부터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제가. 내가 상담을 안 해요? 그거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후속 조치가 안 돼요? 그거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초대가 안 돼요? 그거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명단이 없어요? 그거부터 하는 거 아니라고요. 뭐부터 해요? 꿈부터 하시고서요. 중간에 하다가 어디가 안 돼! 그럼 그걸 하려 하지 마시고 다시 내려오세요. 여러분의 꿈을 다 적었는 거 다시 쳐다보란 얘기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적었는 거 쳐다보시면 안 돼요. 하다가 다시 내려올 때는 처음부터 다시 적으세요. 그거 찢어버리고. 참조하셔서 다시 적으세요. 다시 적어야 돼요. 다시 적으면서 아이디어를 떠올리셔야 돼요. 꿈 다시 적으시고 목표 다시 적으시고 결단 다시 하시고 명단 다시 적으세요. 저는 다이아몬드 가고 에메랄드 갈 때 명단을요 수십 번 다시 적었어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또. 또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와고 다시 꿈 적고 다시 목표 적고 다시 명단 적고 다시 나갔어요. 다시 적는 거예요. 다시. 예? 다시. 아시겠죠? 다시. 아메이는요, 사업에 5단계가 있대요. 처음에는 접하는 단계죠.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이 신뢰가 중요해요. 그 다음부터는 미팅에 나와요. 알아보죠. 예, 미팅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게 돼요. 나 해볼까? 탱코, 에이스텝, 미팅 원칙, 자세 배워서 하게 돼요. 그리고는 우리가 원하는 건 저 누리는 단계잖아요. 경제적, 시간적 자유, 상속까지도. 그럼 저 중간이 비어 있거든요. 한다고 다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단계에서 바로 누리는 단계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그 착각이에요. 중간이 있어야 돼요, 중간. 저 중간이 뭐냐? 해내는 단계가 있어야 돼요. 목표를 세우고 결단하시고 집중과 몰입하시는 도전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십니까? 도전하고 계십니까? 도전이라고 만약에 지금 도전하고 계시다면 애가 쓰이고 미치겠고 왜 안 되나 싶고 막 이래야 돼요, 지금. 스폰서한테 막 묻고 이런데 좀 어떻게 해야 돼요? 묻고 막 이래야 돼요. 애가 써야 돼요. 근데 마음이 평안해요. 막 이런 막 이건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하는 거. 하는 단계는 절대 저 누리는 단계로 못 넘어가요. 식당 한다고 다 됩니까? 옷가게 한다고 다 돼요? 자영업 한다고 다 되나요? 잘해야 되죠. 그 잘하는 단계가 해내는 단계고 도전이에요. 집중과 몰입력. 집중과 몰입이 결국 뭐냐? 집중과 몰입하라는데 뭘 해야 되지? 오늘 배우셨어요. 집중과 몰입 뭐 하는 거냐 하면 행동하는 거거든요. 어떤 행동요? 명단 다시 적고 아까 꿈, 목표 세웠어요? 결단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명단 적고 만남과 초대하고 사업 설명 데모하고 팔로우 서로 상담 이거 뺑뺑뺑뺑 돌리는 거예요. 이게 바쁘게 뺑뺑뺑뺑뺑 돌아가요. 그게 집중하고 몰입하는 거예요. 뺑뺑뺑뺑뺑 돌아가면 파트너가 하면 툭 튀어나오고 뺑뺑뺑뺑뺑 돌아가면 또 파트너가 툭 튀어나오고 뺑뺑뺑뺑 돌아가면 또 툭 튀어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하는 원동력이 탱코어고요. 이거 탱코 안 하고 하잖아요. 하다가 지쳐요. 내 에너지를 못 만들어요. 자기 후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탱코어예요. 탱코. 예. 오죽하면 얼마나 중요하면 탱코와 에이스텝에 들어가 있는 거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두 개가. 탱코에도 들어가 있고 에이스텝에도 들어가 있고 너무너무 중요해서. 뭐예요? 사업 설명과 상담료. 두 개 들어가 있는 거. 사업 설명 상담이 그래서 중요해요. 사업 설명하고 상담. 사업 설명하고 상담. 이거예요. 이제 다 배우셨어요. 이제 하는 방법 어떤 건지 알겠죠? 이렇게 해야지만 돼요, 아메이는. 딴 방법 없어요. 아메이는 이렇게 해야지만 돼요. 수많은 다이아몬드 사장님이 하셨던 방법이에요, 저 포함해서. 해보실래요? 답 다 가르쳐 드렸어요. 네. 마지막 페이지 하나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나름 바꾸었어요. 이게 원래 3일째 되던 날 김명규 사장님이 올리신 거예요. 네. 제가 읽어볼게요.
새 회계연도 한 달째입니다. 3일째인데 제가 바꿨어요. 한 달째니까. 오늘 한 달째잖아요. 한 달째입니다. 한 달 동안 어떠셨습니까? 그런 한 달이 이어지면 다이아몬드가 될 것 같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4명 계시네요, 여기 4명. 예. 듣고 보고 이해하게 된 아메이 사업이 기대가 되고 바람이 됩니다. 계속 참가하면 너무 갖고 싶은 미래가 되고 비전이 됩니다. 확신은 내 행동과 행동이 만드는 결과로 커집니다. 뭐로 커진다고요? 내 행동과 행동이 만드는 결과로 확신은 커지는 겁니다. 즉 방구석에 앉아서 책만 많이 본다고 확신이 커지지 않습니다. 행동하시고 그 행동이 만드는 결과가 쌓일 때 내 확신이 커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에워싸고 공격하다 보면 네트워크가 조금씩 커가고 나처럼 아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도 내 행동을 따라합니다. 복제가 되는 거죠. 빌더를 형성한 경험을 가졌으면 SP가 될 수 있습니다. 내 행동이 많아지면 확신이 커집니다. 그렇게 SP가 되면 그 다음이 보입니다. 아메이는 상식적인 사업입니다. 내 행동으로 내 미래를 알게 됩니다. STP는 몇 명 하셨고 OSR 초대는 몇 명 했습니까? 지난 OSR 이후 10명 이상 STP하고 만나지는 사람을 반복 만나며 내 비전을 드러내며 OSR에 초대했다면 1명, 2명은 올 겁니다. 그러면 내 기대와 확신은 더 커집니다. 새 회계 논두입니다. 다른 행동으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 봅시다. 저게 그냥 사업이거든요. 저 안에 A 스텝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예. 그런 한 달이 이어지면 다이아몬드가 될 것 같습니까? 예. 질문해 보시고요. 예. 안 그러셨다면 10월 한 달은 이 한 달 같으면 내가 다이아몬드가 될 것 같아 모이면 이런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